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저기 자기소개 좀 그냥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31살이고요. 네. 서울 중랑구 살고 네. 직업은 정비업 쪽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네. 자, 그러면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네. 네, 이 차는 BMW i4 차량이고 네. 그 402 모델이라 그래서 네. 깡통 모델이고요. 네. 초기에는 이제 수동 시트로 들어왔어서 네. 선택을 안 하다가 M50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네. 이제 전동 시트 들어온다 그래서 네. 402 모델로 결정하게 돼서 음. 저번 달도 아니에요. 저번 주 수요일인가 차량을 받아가지고 네.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일단은 저번 주 잠깐만 이게 일단 이게 엔카 기준으로 e드라이브 40M 스포츠 맞죠? 네네네. 프로는 아니고. 네. 근데 소유 기간이 저번 주면은 거의 며칠 된 거예요 지금? 한 달도 안 되고 거의 열흘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열흘 정도? 네. 그러면 주행한 키로수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지금 2,000km 탔어요. 2,000km? 열흘 동안? 아, 네. 네, 차를 휴가 기간에 받게 돼가지고 네. 그동안 차를 기다리면서 차를 못 탔던 게 네. 한이 되었는지 열심히 탔습니다. 이야. 자, 그러면 또 계약 후 인도 기간이죠. 사실 뭐 반도체 때문에 네네네. 차 참 늦게 나오잖아요. 네. 궁금합니다. 혹시 며칠 만에 계약하셔가지고 몇 달 만에 또는 몇 년 만에 받으신 건지. 저는 네. 연초 2월에 네. 전기차랑 이제 340i랑 네. 고민을 많이 하던 참에 이제 두 개 다 계약을 걸어 놓고 그 340은 일반 계약 그리고 i4는 이제 사전 계약을 네.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네. 중간에 340i는 그냥 아예 포기를 한 상태로 네. 6개월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이번에 차를 받게 된 겁니다. 아, 잠깐만. 이 340이 정말 제가 많은 분들 찍어봤지만 굉장히 좀 많이들 좀 타고 싶어 하던 차량인데 네. 그걸 포기할 정도로 이 차에 뭔가 좀 매력이 좀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서울 중랑구에서 분당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예. 고급류 이제 그 출퇴근으로 소비되는 휘발유 값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 돈이면 이 차 할부금을 내는 게 더 낫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기하시고 네. i4로 구매를 하셨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차를 사기 전에 그 전 차는 어떤 거 타셨나요? 앞전에는 이제 이 차 잠깐 기다리면서 아반떼도 탔었고요. 네. 그전에는 이제 BMW 290 330 모델 수동 모델로 이제 병행 수입으로 들어왔던 차 그리고 289 지포도 탔었고 네,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잠깐만. 직전 차는 어떤 거죠? 아반떼인가요? 네, 직전 차는 아반떼 XD 타고 다녔습니다. 야, XD. 네. 이야,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타던 차량인데 네. 내가 차 나오기 전까지 그 차를 이제 타고 다니셨다. 네. 자, 그러면 이 차를 또 구매한 이유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i4 물론 이 전기차지만 네. 다른 차들도 굉장히 많았을 법 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도 있고 네. 전기차 좀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고민하던 차종 같은 게 좀 있으셨나요? 340 이외에? 솔직히 3년 전에 네. 테슬라 모델 3를 살려고 그랬어요. 네. 그때 샀었으면 지금 엄청 좋았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저도 차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계기판이 없는 차는 좀 그렇지.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아이오닉이 직진이에요, 직진. 예, 아이오닉이 나왔을 때도 계속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승용 모델의 전기차를 엄청 갖고 싶었던 게 컸었어 가지고 네. 기다리다 이제 BMW에서 네. i4가 나온다 해서 네. 뭔가 좀 BMW만 뭔가 좀 매력이 좀 있으셨나요? 뭔가 이게 좀 장점 같은 게? 네. 제가 차를 이제 정비도 하면서 이제 관련 직군도 하고 네. 이러면서 느낀 게 네. 브랜드가 추구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BMW가 추구하는 부분이 네. 제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추구하는 부분이랑 그게 맞닿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위에 있는 포르쉐는 많이 부담스럽고 네. BMW가 그나마 저한테 잘 맞고 그래서
네. 야, 근데 전기차 하면 사실 뭐 빠르잖아요. 네. 사실 뭐 BMW가 그 직전에 네. 전기차 나오기 직전에 약간 스포티함, 네. 뭔가 좀 재밌는 드라이빙을 네. 많이 추구를 했었는데 네. 전기차다 보니까 약간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다른 네. 전기차 대비했을 때 네. 그런데도 막상 타보시니까 정말 BMW만의 뭔가 그 매력이 느껴지시나요? BMW의 이제 DNA는 없는 건 아닌데 네. 제 실제로 타보면서 시승식이나 이제 갔다 온 거 말고 네. 제가 이제 직접 타보면서 느낀 거는 네. 차가 이제 4시리즈 하면은 네. 3시리즈의 컴팩트함이 있지만 거기서 이제 좀 더 스포티한 디자인과 이런 부분이 감미된 게 4시리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i4 같은 경우는 차가 생각보다 많이 커졌어요. F바디에 비해서. 지금도 1열 같은 경우는 거의 F바디 F10 정도? 네. 예, 차도 넓고 이제 오히려 또 배터리 때문에 차고가 조금 높아졌다 보니까 네. 운전하는 느낌이 처음에는 5시리즈?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아서 주차할 때도 주차선에 꽉 차는 이런 느낌이 조금 차가 많이 커졌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에 F30 이런 모델, 지프 이런 모델 탔을 때 그 컴팩트한 느낌보다 네. 좀 5시리즈 이런 거에 좀 중후한 느낌이 좀 강해지더라고요. 네. 차 무게도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예. 막상 타보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등급이 또 나뉘어요. 이게 네. 저는 뭔진 모르겠지만 엔카 네. 기준으로 네. 프로가 있고요. 네. M50도 있고 M50 프로도 있고 네. 뭐 에디션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네. 일단 그냥 M 스포츠로 하신 거는 일단 아까 짧게 말씀하셨는데 네. 전동이 들어가 있어서 일단 M 스포츠로 했다. 네. 하지만 뭔가 M 스포츠 프로는 뭔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제일 큰 거는 네. 라이트가 LED 라이트도 들어가고요. 네. 그 뱅앤루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가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전에 타던 차들이 네. 그냥 블루투스만 돼도 좋았던 차들이라서 예, 그리고 이제 전기차라는 것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네. 경제적인 이점을 보려는 게 제일 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깡통이어도 이제 좀 전기차는 공격적으로 옵션을 좀 네. 넣어줬더라고요. 지금 애플카플레이 같은 경우도 네. 그 무선으로 다 되고요. 예.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즘은 이쪽으로, 탑재돼서 나오는 차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예,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킥모션도 들어가 있고 네. 예,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냥 40으로 했다. 50은 뭐죠? 50은 아무래도 차 뒤에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안전상을 이유로 네. 저희 화물차 뒤쪽에다가 잠시 정차를 좀 하고, 원래는 이제 이거 전동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M50 갔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여기서 50은 뭐 어떤 거죠?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차량 금액이 네. 그 깡통,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산 모델 6,500 수준, 네. 그 다음에 40 프로가 7,000 얼마, 네. 그리고 M50이 8,500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전동 시트 하나 때문에 6,500을 주고 샀는데 수동 시트는 좀 아니다 싶어서 1,000만 원 더 주면 프로 모델로 이제 전동 시트를 살 수 있었는데 네. 그러면 거기서 1,000만 원 더 하면 M50 모델을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M50을 계약을 했었고 M50 모델 같은 경우는 싱글 모터가 아니라 듀얼 모터여서 네. 그 마력 같은 경우는 544마력 환산 마력으로 했을 때 네. 그리고 제로백도 3.7초인가? 와. 그렇죠? 네. M3 내연기관 모델이랑 똑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유튜브에 이런 거에서 나온 걸 보니까 확실히 M3가 더 빠른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차이? 예. 그리고 제한 속도 같은 경우도 40 모델은 190이 제한인데 네. M50 같은 경우는 235km인가? 예, 좀 더 높게 측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차주님은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네. 그냥 나는 깡통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네. 요걸로 선택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차량 금액이 있죠. 아까 6,500, 그 신차가가 이 소비자가는 6,600. 6,600. 예. 이렇게 돼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서울 거주로 보조금 다 받고 취등록세 감면까지 받아서 네. 실구매가는 취등록세까지 6,500 정도. 어, 네.
보조금은 한 50% 나오죠. 네, 지금 이 차량 가격 때문에 한 얼마 나와요? 50%. 50%면은? 50%에서 한 400만 원 정도. 400만 원 나오는 거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네, 딜러님 할인. 딜러님한테는 솔직히 지인분이셔가지고 안 해도 네, 안 그냥 봐도 되네. 별로 그냥 신경 안 쓰고 예. 네, 그대로 네. 봐주셨다. 예, 요즘 또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아우, 너무 예. 좋으신 분이시다. 예. 차준님 같은 분만 계시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예. 네. 그런 나라가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예, 주시는 대로만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제는 어떻게 하셨는지. 결제는 그냥 거의 올 할부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 월 할부? 예. 그러면 몇 년에 월 얼마씩 나간다 보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선수금을 거의 70만 원이 다고요. 선수금 70만 원? 예. 월에 나가는 돈이 70만 원이 아니라 미리 네. 낸 돈이 70이라는 네. 거죠? 네. 등록비도 따로 다 안 내고 네. 예, 70만 원만 내고 할부는 이제 10년 반 10년 반? 예, 3천만 원은 10년 네. 나머지 3천 얼마는 이제 60개월로 해가지고 이야, 뭐지? 그러면 10년 동안 예, 3천만 원 내고 예. 끝나면은 아니 그건 아니고 네. 5년 동안은 약 100만 원 가량 내고요. 네. 5년 뒤에는 30만 원 정도씩. 30만 원. 네. 그렇게 현재 좀 네. 내고 계시다. 아무래도 네. 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네. 기름값이 소비되는 양이 거의 이 할부금 수준이어서 당장 목돈 나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최소한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예. 이렇게 해도 M340보다 더 나을걸요? 그쵸? 네. 예. 자, 그렇다면 보험료인데요. 네,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제 이름으로 사고는 없었는데 네. 조금 몇 건이 있는데 지금 보험료가 일반 320D 이런 모델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120만 원? 네. 자차 다 넣고. 네, 자, 그다음에 충전이죠. 충전. 이거 일단은 100% 전기잖아요. 네 맞아요. 충전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친형이 아이오닉 5로 택시를 하셔가지고 오. 집에 집밥도 없는데 네. 장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차라고 해서 집밥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인식이 그때 바뀌었고 예, 이 차 같은 경우는 200kWh 속도를 최대로 받을 수 있어서 네. 이 차 배터리 용량이 88이면 네. 그 충전 지원하는 데 가면 1시간 반? 예, 1시간 반이면 완충까지 충분히 되고요. 네. 완충 아니더라도 80%까지는 3, 40분 이내에 다 충전이 되니까 네. 그 완충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거의 500km 넘어요. 예, 그 시내를 타면 탈수록 더 많이 탈 수도 있고 네. 그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인정한 그 키로수보다는 충분히 더 탈 수 있으니까 예, 자, 그러면 잠시만요. 차주님은 현재 이거를 충전을 집밥이 현재 없는 상태고. 네, 그렇죠? 맞아요. 회사 밥은 있나요? 회사 밥은 있지만 제가 쓰진 못하죠. 그러면은 예. 그러면 그냥 어디 내비를 찍으셔가지고 근처로 해가지고 충전을 하고 있다 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우선 네. 이게 BMW에서 네. 준 어. 차징이 카드인데 네. 이게 우선 50만 원을 줘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SS 차저라 그래서 네. 멤버십을 가입하면 급속 충전이 250원에서 300원 가까이 하는데 네. 그 멤버십 가입해서 럭키패스를 이용하면 반값에 이용 가능하거든요. 오, 좋다. 네, 네. 그래서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라서 그거는 상황에 맞게끔. 맞게끔. 네. 야, 그럼 어쨌거나 일단 차주님은 일단은 집밥이 없기 때문에 네. 항상 충전을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거세요? 주로 가는 데는 있고 예. 집 근처에 이제 예. 주로 가는 데서 집 근처 이마트 이마트 예. 같은 데서 예. 충전을 하시고 불편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아무래도 초기다 보니까 네. 한 40%대부터 이제 불안하더라고요. 핸드폰도 그 충전기가 50% 미만 되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런데 뭐 네. 그래도 한 10% 남았을 때 주행 가는 거리 보고 이러면 그래도 한 80km, 100km 이런 거 남는 거 보면 예, 솔직히 고급류 스포츠카 이런 거 타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주행거리 얼마 못 하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주유 속도랑 그 전기 충전 속도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주행 가는 거리 면에서는 크게 예. 어쨌거나 차주님께서 보면은 뭐 동네 이마트를 가시더라도 딱히 음. 불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렇다면은 이제 충전하는 시간이 아까 이게 몇 분이라고 하셨죠? 그 만약에 네. 거의 다 달았을 때 만땅까지 하면은 네.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네. 차주님도 그냥 100%까지 완충 채우시나요? 보통은 80%까지만 이용하려고 해요. 급속, 80. 예. 완속 충전 아니면 금속 충전으로 계속 이용하면 배터리 수명이 안 좋다 맞아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웬만해서 80%까지만 하시는데 80%까지 하는데 1시간 반 걸리진 않죠. 아, 그렇군요. 80%부터 속도가 확 줄어들기 줄어가죠. 때문에. 80%까지 하는데 보통 보니까 한 50분? 예. 40분, 50분 정도 되나요? 한 20%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저는 진짜 급속 충전하면은 1%가 엄청 빠를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느린 게 이 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팩이 88이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좀 천천히 차고 80%여도 충분히 좀 많이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3, 40분? 3, 말씀하신 40분 대로 정도면은 80%. 예. 하지만 80%에서 100%까지 가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네네, 그쵸. 자, 그렇다면은 이제 1회 충전 비용인데요. 네. 물론 이제 아까 할인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뭐 그런 거 다 사용했다라고 가정한다면 한 얼마 정도 나오나요? 지금은 보통 지금 또 충전소 가격이 또 오르고는 있다고 계속 하는데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네, 지금 3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네. 60 정도 곱하면은 네. 18,000원인가요? 네, 그 정도로 한 300km? 300km. 350km 정도는 타지 않나. 비용 18,000원에 300에서 350km. 이게 일단은 그 몇백 킬로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죠. 얘는 완충하면은 500 조금 넘게 찍히더라고요. 그럼 80%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400인가요? 네, 그 정도. 지금 73%인데 네. 326km 탈 수 있다고 뜨거든요. 73%. 네. 그러면은 80%면 대략 한 350k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주행 상황에 따라서 또 계속 올라가니까. 늘어나고 이러니까. 일단 차주님께서 2,000km 동안 타셔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 80%만 충전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날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날씨에서 이제 네. 가을로 이제 바뀌는 네. 추세인데 그렇게 80% 했을 때 한 350km 정도가 뜬다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어찌 보면 테슬라보다 좀 적죠, 그렇죠? 네. 근데 테슬라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 정도에 대한 주행 가는 걸 실질적으로 한 20% 또는 40% 내둔다라고 가정한다면 네. 실제로 탈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한 200km 정도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왜냐면은 300에서 한 뭐 그 정도는 좀 냅둬놔야지 또 충전을 하니까. 네, 네. 그런데도 뭐 딱히 불편하지 않으신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불편함이 없고 시내 주행이 네. 좀 많으셔서 그런 거죠? 지금 그쵸, 시내 주행이 줄다 보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차량 용도인데요. 네. 출퇴근 겸 데일리 겸 편하게 타고 있는 차량이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가끔씩 와인딩. 와인딩 돼요? 근데- 그치. 되게 네. 배터리가 밑에 있다 보니까 네. 더 좋죠, 와인딩이.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뒤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승차감은 생각보다 BMW 치고는 엄청 좋아요. 네. 근데 반대로는 이제 출렁거림이 좀 심해서 네. 출렁. 네. 앞에가 에어서스가 아니어서 그런 건가요? 앞에는 이제 그냥 일반 쇼업쇼하고 네. 뒤에는 이제 에어쇼바가 들어가.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지 뒤가 조금 많이 출렁거리는 것 같아요. 출렁거리마다. 네. 보통 보면은 구름에 떠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보통 다른 분들은 꼭 그러시더라고요. 구름에 떠 있는 느낌이다라고 네. 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차주님께서 느낌 바로는 네. 조금은 뒤가 출렁거리는 감이 네. 좀 없지 않아 좀 있다 그거는 이제 조금 과격한 주행을 했을 때. 때.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뉴트리아 이 앞에 콧구멍이 사람들이 다 안 이쁘다고 했었어요. 네. 저도 그냥 뭐야 이런 그런 거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국인이 디자인을 해서 그런지 점점 이게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너무 이쁩니다. 네, 뒤에도 이쁘고. 네.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는 별론데 막상 사면은 네. 점점 이뻐 보이는 볼메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에 260 모델도 음. 엄청 못생겼다 생각하고 이게 네. BMW가 맞나 싶었는데 네. 그것도 볼매더라고요. 자,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렇게 나온 디자인을 지금 처음 타보는데 네. 이게 내연기관이었으면 조금 아쉬운 계기판 디자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기차이고 아무래도 이런 디자인이 제가 보기에는 네. 시인성도 좋고 좀 좋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네. 자,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시승을 하셨나요? 아니면 시승도 못 하시고 차를 받고 나서 이제 운전을 하신 건가요? 하남 스타필드에서 네. 시승 행사가 있어가지고 네. 그때 M50 모델이랑 402 모델 다 타봤거든요. 음. 근데 아무래도 이제 행사다 보니까 네.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음. 그냥 한 블럭을 타는 수준밖에 없었어요. 네. 예, 근데 그때 느끼기에는 거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 차를 받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차를 딱히 받고 시동 걸고 자, 네. 이제 딱 주행을 딱 하잖아요. 예, 뭔가 좀 이제 그 느낌이 좀 있잖아요. 좀 어색한 느낌이 많이 있고, 예, 음. 우선 시동을 걸었는지 꺼졌는지도 모르겠고,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신차가 거의 많이 없었다 보니까 네. 탁송기사가 된 기분이라 그럴까? 어디로 차를 보내줘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뽑기운인데 BMW 뽑기운이 이 차가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이거는 뽑기는 지금까지는 뭐 특별하게 차 나온 지 워낙 얼마 안 됐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부산 내려갈 때 계기판에 이제 안전주행 관련된 오류가 떴더라고요. 아, 정말요? 이거 그래서 이거 반자율주행 좋다 그래서 BMW도 좋다 그래서 많이 생각해서 산 건데 휴게소 가서 혹시 몰라서 잠깐 끄고 이제 작은 일 보고 네. 손 씻고 와서 다시 키니까 없어지고 지금까지는 잘 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튜닝한 게 좀 있다면 지금 이거요. 이거요? 네, 원래는 이제 옆에 파란 띠가 들어가는 일반 기어봉에 이제 일반 파란색 스타트 버튼인데 네. 차가 나오기 전부터 우선 사놨어요. 아. 사전 계약했을 때 바로 이제 사가지고 차 오자마자 바로 달았거든요. 크리스탈 기어봉. 예. 뭔가 순정이 좀 밋밋하셨나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기차 타는 것도 조금 양보한 건데 기어봉이나 이런 부분에 파란색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또 파란색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서 바로 바꿨습니다. 자, 시트의 착자감인데 이 차의 시트 평가 좀 해주시죠. 딱 앉아보니까 어떠세요? 솔직히 몸집이 좀 있긴 해도 이 잡아주는 느낌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통풍 시트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깡통 모델에만 시트 색깔을 고를 수 있는 게 좀 더 자유스럽더라고요. 그래요? 네. 신기하네. 이게 통풍 시트가 들어간 시트는 모카 시트랑 블랙 시트밖에 안 되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 시트랑 레드 시트, 꼬냑 시트, 블랙 시트 이렇게 4가지 고를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깡통 고른 것도 좀 커요. 외관 색깔 블랙에 이제 레드 시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장시간 운전했을 때 막 허리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네, 크게 불편함은 못 느꼈어요. 혹시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키는 173 정도 되고 몸무게는 100kg가 좀 넘으시고 이게 어쨌거나 이 차는 어떤 체형일 경우에도 대부분 다 불편함이 없겠죠? 네, 제가 이 정도면은 좀 더 마른 분도 반대로 좀 더 마른 분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시트가 뭐 딱딱하다거나 이러면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 차의 시트 포지션인데 아까 짧게 말씀하셨지만 배터리 때문에 조금 조금 올라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혹시 이게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나 각도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한 손 운전할 때 한 손 운전할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불편하지 않고 만약에 창문 위에 창문 여기 도어 트림 위에 손을 올린다 그랬을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조금 높게 서 있다. 근데 제가 시트를 항상 모든 차를 다 낮게 해서 타다 보니까 어떤 차를 타도 그렇긴 한데 이 차는 뭐 특별하게
아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 네, 그냥 조금 높다 이런 느낌.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네. 그립감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핸들 이게 가죽 핸들이고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M 핸들인 것 같은데 네. 네, 느낌이 엄청 좋습니다.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무게감은 그냥 일반 차량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볍다 무겁다 그냥 뭐 네, 그냥 XD에 비해서는 어떤가? 무겁나요? 똑같나요? XD가 더 가벼웠던 것 하지만 네. 뭐 이 정도의 무게감 딱 괜찮다라고 보면 되겠죠. 같아요. 네. 여자분이 운전하기에도 그렇게 막 무게감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죠. 네, 요즘 뭐 차들이 저속일 땐 음. 가볍고 고속일 때 살짝 무겁게 이렇게 나오는 아, 요것도 네. 고전에서 무거워지고 네. 괜찮네요 그러면. 안전 옵션도 다 있어가지고 네. 이탈하려고 그러면 핸들도 많이 떨려주고 네. 조향 간섭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스포츠 모드 넣으면 좀 더 무거워지고 하나요? 그거는 이제 인디비주얼 옵션도 있어가지고 네.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는 무거워지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 따로 설정이 가능하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회전 반경인데요. 네. 뉴턴 했을 때 회전 반경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조금 못 도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BMW 다른 모델들도 많이 타보고 했는데 네. 조금 못 도는 것 같더라고요, 차가. 조금 크다는 거죠, 반경 자체가. 네, 회전 반경이 커가지고 유턴 할 때 조금 처음 진입할 때 좀 크게 안 돌면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네. 자, 운전석 쪽 창문 쪽부터 해서 창문 쪽은 정위치에 잘 있나요? 아니면 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그냥 딱 정위치에. 잡았을 때 손잡이 바로 옆에 해가지고 편하고요. 네. 제일 조금 아쉬운 게 여기 에어컨 공조 버튼이 여기 없어지고 여기 밑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이 상태에서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홈 버튼을 누르고 카플레이를 눌러서 돌아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누르고 설정 끝나고 다시 이렇게 누르면 돌아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쓰면은 또 나쁘진 않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뭐 어쩌고 터치를 좀 해야 되네요. 네. 그럼 아무래도 에어컨 공조를 설정을 할 때 운전이 아닌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 BMW에 비해서는 조금 방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HUD 허드도 있죠. 네네네. 허드 괜찮나요? 어때요? 편의성 괜찮나요? 네, 허드 근데 이것도 보는 사람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보던 버릇이 있으니까 속도를 볼 때 항상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있으니까 좋네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저 비상깜빡이 터치인가요 이게 설마요? 이게 누르는 거죠? 버튼식인데 근데 약간 다 같이 움직이는데 그것만 딱 눌리는 게 아니라 눌러보시면 전체가 다 움직이네요. 그러네.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약간 반터치에 이제 인식을 한 다음에 눌려지는 형식인 것 같아요. 이거 괜찮나요? 뭐 아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차라리? 이쪽 부분 솔직히 진짜 많이 작동을 안 하고 노래를 넘길 때도 여기서 하고 이게 그냥 비상용 용도로만 쓰는 것 같아요. 비상용.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사실 뭐 이쪽 부분은 뭐 어느 BMW 다 똑같지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평가 좀 해주시죠. 이게 솔직히 터치가 원래 BMW가 안 됐었잖아요. 제가 타던 F30 모델만 해도 터치가 안 돼서 여기를 많이 썼는데 지금 솔직히 터치가 되다 보니까 기어 레버 말고 여기 스포츠 모델 말고는 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함을 이거 뭐 작동을 잘 안 해가지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핸들에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분들 좀 계셨는데 이거는 사실 밑에 운전 중에 어쩌건 시야를 한 번 더 밑으로 좀 내려야 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기어봉 아래쪽 손을 또 당겨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도 버튼이 거의 하나 형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도 이제 에코를 넣기도 하고 컴포트를 넣기도 하고 이게 스포츠 누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주행 중에. 자, 수납 공간은 좀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컵홀더나? 이제 좀 익숙해가지고 불편함은 없는데 생각보단 많이 넓더라고요. 예전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기 열면은
여기 안에 이제 다른 거 설치하는 게 있었어가지고 네. 그걸 사람들 동호회 이런 데 보면 일부러 그걸 제거해서 수납 공간을 늘리기도 했는데 네. 제 이 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안 들어가고 예, 수납 공간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예, 생각보다는 예.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 이런 네. 휴대폰이라든지 저쪽도 저것도 무선 충전 되는 거죠. 예, 요 밑에도 무선 충전이 지금 되는 되고 부분.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카플레이는 이게 유선인가요? 무선이죠? 네, 무선입니다. 무선으로도 작동이 잘 되고 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승차감 서스펜션은 아까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앞자리는 괜찮은데 네. 뒷자리가 좀 출렁거린다라 봅니까? 이 차의 승차감은? 뒷자리에 그 타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궁금해요. 승차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뒷자리나? 네. 그러면 그냥 극한의 코너를 돌았을 네. 때만 네. 출렁거리지 네. 나머지는 뭐 고속도로 이런 데 다니면 이게 BM이 만든 차 맞나 싶을 정도로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딱딱하지 않죠? 네. 원래 BMW를 디자인이나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여서 사셨던 분들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왜 이렇게 노면을 많이 타냐 불편하다 이러시는데 아무래도 요즘은 조향도 이제 스스로 해주다 보니까 내가 이제 노면 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안 받게 되고 승차감도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지 좀 좋더라고요. 실제로도. 근데 이제 네. 단점이 이제 4시리즈다 보니까 네. 뒤에가 좀 눌려서 키 크신 분들이 뒷자리 타면 많이 불편할 것 같고 네, 그리고 타고 내리실 때 문턱이 좀 높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타고 있는 동안에는 괜찮은데 네. 키가 크신 분이나 이제 내리실 때 이런 게 조금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가속력인데요. 네. 이 차의 가속력 보니까 아까 짧게 말씀해 주신 게 리미트 190 네. 걸려 있다.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차의 가속력을 좀 평가 좀 해주신다면은 솔직히 제가 그동안 탔던 차량 중에 제일 마력대가 높은 차고 네. 제로백은 솔직히 이게 5.7초인가? 네. 5.9초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체감은 거의 4초 이하거든요. 네. 차가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네. 밟는 순간에 이제 가속력 때문에 네. 네. 가끔씩 이제 처음 타고 이제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은 차 안에서도 살짝 기지개를 살짝 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악셀 밟는 양이 이제 살짝 불안정해졌을 때 머리가 뒤를 치더라고요. 그 살짝의 토크감이 엄청 세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차주님 이게 꿈속에서 이거 최고 속도 190까지 혹시 밟아 보셨어요? 살짝 밟아는 봤는데 그러면 네. 안정감은 어떠셨어요? 솔직히 BMW 고속인 안정성은 네. 아무래도 190인지도 몰랐습니다. 이야, 그 정도 네. 뛰어나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오히려 리밋 걸려 있어서 좀 아쉬울 법도 한데 괜찮나요? 갑자기 뭔가 멈춘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기판을 보니까 속도가 그렇게 돼 있고 요즘 솔직히 그런 속도를 아시다시피 네, 그렇죠. 네. 넘어갈게요. 네. 자, 제동력인데 네. 일단 전기차 하면은 사실 뭐 원페달 드라이빙이다. 네. 뭐 현대기아는 뭐 아예 단계를 정할 수 있다. 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차주님은 이 차의 브레이크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금 얘의 회생제동을 네. 1단계 그냥 아주 낮게끔 이용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어댑티브 그 회생제동에 대해서 기대감이 컸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어댑티브가 앞에 차가 있으면 회생제동을 좀 더 세게 잡고 네. 앞에 차가 없으면 회생제동을 안 잡는 그런 엄청 대단한 기술이었는데 네. 이게 차가 있었을 때 회생제동이 너무 심해서 네. 이게 좀 몸이 앞으로 치우치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적응을 못하겠다. 네. 차가 없으면은 발 때면 되는 차가 있네 그러면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어댑티브가 돼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1단계로 해도 어쨌든 제동을 걸거나 이럴 때는 좀 해주고 그리고 여기 B 모드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 회생제동이 바로 극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브레이크를 밟기 싫다거나 신호대기 할 때도 그냥 B 모드로 누르면은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 되게끔 되는 거다 보니까 예, 탄력적으로 B 모드는 쓰고 있지만 기본으로는 그 회생제동은 제일 낮은 걸로. 제일 낮은 거면 내연기관 거의 똑같죠? 네, 엄청 부드럽게 잘.
그리고 실제로 브레이크 밟으면 좀 어때요? 좀 괜찮나요? 좀 밀리나요? 이게 주행을 할 때는 그 차가 무겁거나 네. 타이어가 그립이 안 좋다거나 이런 걸 못 느끼겠는데 네. 급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네. 아, 차가 무겁구나. 네,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밀린다고 보면 되겠네, 브레이크가. 네. 그리고 이게 요거는 몇 단계까지 있어요, 저 브레이크가? 그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나요? 브레이크요? 네. 회생제동. 네네, 회생제동. 회생제동이 3단계인가에 있는 걸로. 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 원페달 드라이브이 이 B 모드인가요? 네. 아, B 있고, 그리고 어댑티브 모드. 어댑티브 모드. 네. 그렇게 있다라 보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코너링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 정말 좋지만, 극강으로 들어왔을 때는 좀 출렁거린다. 출렁거리고, 조금 타이어가, 지금 한국 타이어 껴져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 차는 한국 차인 것 같아요. 배터리도 삼성 배터리 들어가 있고, 네. 타이어도 한국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에버 3인데, 네. 아무래도 조금 타다 보면 열 받기 시작하면 바로 네,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느끼시는구나. 네. 자, 기어비는 사실 뭐 없잖아요. 네. 속도가 몇 가지는 잘 나가는데 몇부터 좀 더딘 것 같다. 저희 형이 아이오닉 타면서 150 이상으로는 좀 더딘 느낌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네. 이거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형님께서 이 차를 탔을 때 아니면 아이오닉 탔을 때? 저희 형이 아이오닉을 탔을 때 더딤을 느꼈는데 이 차는요? 이 차를 탔을 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네. 오, 올라간다. 네, 저도 제가 탔을 때 뭐 전기차에 뭐 그냥 쉽게 말하면 터보차처럼 이제 출력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축 처지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느낌은 거의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자, 모드별 변화인데요. 이게 보니까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이 세 가지만 딱 있는 거죠. 네. 스포츠 플러스나 그런 건 없죠. 스포츠 플러스는 따로 없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이게 DSC 오프를 화면에서 이제 트랙션 모드나 이제 DSC 완전 오프를 선택하는 방법 말고는 이제 스포츠 플러스는 따로. 그러면 이 i4의 스포츠 모드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느낌인가요? 말씀으로 좀 표현을 좀 해주신다면. 우선 노래를 틀면 한스 짐머 소리가 좀 잘 안 들려서 아예 다 끄고 한스 짐머의 소리도 좀 커지기도 하고 이게 조금 뭔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랄까? 네. 정말 이렇게 좀 어색합니다, 솔직히. 최근에 또 친구 차례 잠깐 몰게 됐는데 변속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변속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자율주행 하실 때도 충분히 내연기관에서도 자율주행하면 편안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애매한 기어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편한 이상한 충격이 있는데 이 차는 아무래도 변속기가 1단밖에 없다 보니까 반자율 했을 때의 느낌도 엄청 좋고 가속할 때도 그런 퉁퉁 치거나 이런 느낌이 없는데 그게 또 그것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어쨌든 스포츠 모드도 놓으면은 빨려 들어간다. 뭔가 밟으면 밟는 쭉쭉쭉 더 잘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엔진은 배기음. 그리고 아까 한스 짐모? 그게 혹시 죄송한데 어떤 거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거 지금 시동을 끄면 이런 소리를 가상 사운드인가요? 네, 가상 사운드가 이제 한스 짐머라는 그 뮤지션 분께서 만드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한스 짐머라는 게 가상 사운드인 거죠? 스포츠 넣으면 가상 스피커가 들린다는 거죠? 한스 짐머라는 거는 이제 그분의 조남이고,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죠. 스포츠 모드 넣으면 약간 사운드가 들린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소리 나는 것보다 좀 더 스포티한. 그래서 소리가 난다. 자, 엔진은 배기음 매우 조용하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 뭐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뭐 좀 여유를 가지면 불편한 건 없습니다. 여유를 가져라. 그 말은 즉슨 골목길 같은데 사람이 있어도 빵빵거리지 말고 가만히 그냥 좀 차분하게 천천히 가면 된다. 근데 요즘 차들이 LED 라이트가 있다 보니까 이런 밝기 이런 것 때문에도 피해 주시고 차가 이게 골목 다녀보니까 이제 조금씩 느껴지는데 소리가 조금씩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일상 주행 50, 60km 다닐 때는 거의 소리가 진짜 안 나고요. 오히려 골목을 갔을 때 약간
맴도는 소리처럼 옹옹옹 이런 소리가 아. 살짝 나더라고요. 그러면 다 네. 인지하시겠네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길을 막고 걸어가시는 분도 많이 없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피커인데요. 네. 아까 물론 초반에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나는 뭐 굳이 이 정도면 충분한 네. 것 같다라고 네.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죠? 네, 하이파이인데 네. 이게 저도 주워 들은 얘기인데 네.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네. 이 전기차 모델에 들어오게 되면 네. 아무래도 전기 출력이 좀 일정하게 되잖아요. 네. 일반 가솔린이나 디젤 네. 모델에 네. 비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어쨌든 노래에 나오는 스피커들도 전류가 이제 잘 나와야 네. 노래가 잘 나오니까 저는 엄청 좋더라고요. 오. 여태 타본 차 중에서 제일 좋더라고요. 제일 좋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내 사이즈. 아까 뭐 사실 레그룸, 네. 등받이 각도 뭐 거긴 괜찮고 네. 헤드룸이 조금 키 네. 크신 분한테는 네.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 키가 한 몇 센치 정도 되면 불편할까요? 한 78, 80 정도부터는 이해가 좀 닿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 거죠. 네, 앞좌석은 전혀 관계없고. 관계없고 뒷자리서만. 네. 2열 폴딩이 되죠. 네. 이게 차박을 또 꿈꾸시는 분 분명 계시잖아요. 전기차니까. 네, 저도 꿈꿔서 어때요? 가능한가요? 제가 한번 누워봤는데 네. 제가 누워도 조금만 옆 사선으로 누우면 충분히 평탄한 자동으로 딱 되나요? 일자로?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각이 있긴 한데 네, 크게 불편한 정도는 이 차도 뒤트렁크에 220V 꼽는 게 또 따로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넓어요. 너무 넓다. 네. 원래 이거 G바디 나오기 전에도 F 시리즈 4 그랑쿠브를 사고 싶었어요. 네. 근데 모델이 20i밖에 없다 보니까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게 되고 이제 G바디로 넘어오면서도 그랑쿠페는 항상 사고 싶었어요. 네. 프레임리스 도어에다가 2열 시트 접을 수 있고 트렁크도 저렇게 풀사이즈로 열리다 보니까 항상 사고 싶었는데 이게 또 이번에도 20i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기 모델에서 402 모델이 나오고 M50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유지비가 아닐까 싶어요. 음. 왜냐하면은 402 모델의 출력 같은 경우는 이제 40i랑 솔직히 비교가 될 네. 수밖에 없잖아요. 네. 40i 같은 경우는 또 3000cc면 연세금이 네. 신차 같은 경우 8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10얼마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거랑 이제 고급류에 대한 부담감,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제일 크지 않을까. 네. 또 다른 장점은 또 있나요? 그냥 엄청 의외 좋은 승차감이랑 네, 거주성. 네, 근데 요즘 차들이 다 커졌다 보니까 그거는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뭐 그 정도로 보면 될까, 장점은? 네. 단점은요? 타보니까 이건 단점인 것 같아. 단점은 뭐 전기차다 보니까 충전? 충전? 네. 아무래도 주유할 때는 그렇죠. 그냥 주유건 잠깐 꽂고 그 작은 일 한번 볼 정도면 충전이 바로 됐었는데 네.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 이제 충전소도 또 따로 찾아야 되고 예. 근데 아무리 인프라가 늘어나고 이래도 어느 정도 불편한 거는 방금도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충전을 하려고 갔는데 네. 충전기가 4개 중에 2개가 망가져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는 망가져서 하나는 없다고 정상적으로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네. 하나는 된다 그래서 갔는데 그 하나는 터치가 안 되더라고요. 기능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했는데 옆에 계신 택시기사분이 이제 빠지신다고 저보고 충전하자고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충전이 예. 뭐 차에 대한 단점은 또 있나요? 아직까지는 만족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약간 뭐 시트고가 좀 높고 네. 차고가 좀 높고 예. 아까 좀 아쉬운 점들에 있어서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그건 어느 정도는 다 감안하고 예, 샀던 거고 이 정도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극하게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혹시 BMW에 이건 좀 아쉽다, 이거 좀 신경을 써두지 있나요? 이게 꼭 뒤에 서스펜션을 꼭 에어 서스펜션을 했어야 됐는지. 정말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오히려 노면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굳이 에어서스 네. 아닌 게 난 좀 더 나았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거 외에 다른 거는 별로 없는 거고. 네네. 자, 그리고 반절 주행은 정말 뭐 기가 막히죠? 뭐 끊어지거나 그런 거 없이. 생각보다 네. 끊어짐 없이 그 회색 바닥에 흰 선들도 다 잘 잡아주고, 극한의 그 코너나 이런 거 아니면은 내부 순환도로나 이제 동부간선도로 그 정도 수준이면 잘 잡고 가더라고요. 차선이 없어져도 인식을 하나요? 그게 이제 교차로 같은 부분을 잠깐 인식하다가 여기 핸들에 보면은 그 알람이 뜨면서 핸들 잡으라는 뜻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 차량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되네. 뭐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 있나요? 지금은 없어요. 없고. 네. 자, 그리고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신 것도 당연히 없으시죠? 네. 메인터넌스 정비성인데 사실 뭐 정비를 직접 하고 계신 거죠? 네. 하나도 네. 있고, 네. 이 전기차가 음,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게 솔직히 브레이크 액이나 네. 워셔액 수준. 그거 말고는 네. 없다라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냐는 질문인데, 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좀 무리해서 사도 네, 그쵸. 뭐 내연기관만큼에 대한 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즘 그렇죠. 그 돈씨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네, 아반떼 N을 살 거면 차라리 뭘 사라 이런 게 있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조금 극한적으로 생각까지 하게 되면 아반떼 N 유지비면 이것도 조금 무리해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 네. 자, 그 다음에는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없죠. 네. 처음에 아까 뭐지? 주행안전 관련을 떴는데 지금은 뭐 잡소리나 풍절음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차를 만들던 브랜드다 그런지 없더라고요. 풍절음도 거의 못 느꼈다. 혹시 뭐 이게 커뮤니티 뭐 카페라든지 차량 이슈가 좀 있나요? 카페 솔직히 차량이 또 많이 나오지가 않아서 저도 카페 이런 데 찾아보진 않긴 했지만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 없죠. 차량 이슈도 없고. 유튜브에서도 뭐 이 차에 대한 뭐 안 좋은 이슈가 있나요?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뭐 무게 관련된 무게? 차가 너무 무겁다. 이거 말고는 지금 뭐 차가 뭐 문제가 있어서 뭐 불만사항이 나오거나 이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차주님께서 이 차에 대한 무게감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저는 솔직히 스포츠 주행을 좀 원래 좋아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무게에서 오는 아쉬움도 있지만 있구나. 근데 무게가 어디에 있느냐도 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무거운데 회도성은 엄청 좋아요. 그렇다는 거는 만약에 M50으로 간다고 하면은 무게에 있어서는 좀 덜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앞에도 구동력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죠. 끌고 가는 힘 때문에 자, 그다음에는 이제 이 차를 사고 났을 주위 반응인데 좀 어떠셨는지. 다들 태워달라고. 다 태워달라. 그리고 얼마에 몇 킬로 타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전기차는 아무래도 다들 경제성 생각하고 사는 게 크다 보니까 얼마 몇 개 타냐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만족하시나요? 아니면은 그것밖에 안 돼? 어때? 불어는 하는데 다들 집밥이 없다고. 선뜻. 그 정도면 괜찮네라는 거네요. 그러면 집밥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집밥 없어. 나처럼 하면 돼. 말은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충전까지 하면서 내가 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은 일단 제가 일단 기억나는 건 한 2가지 정도. 충전기가 고장나서 못하고 고속도로 갔을 때 안전경고 떴을 거.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것도 좀 있었나요?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딱히 없었고 하차감은 있죠. 하차감은 사람들이 많이 쳐다볼 것 같은데 저 무슨 차지 하고 막
별로 못 느낀 것 같아요. 네. 이미 뉴트리아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거.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좀 누가 쳐다본다는 느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오히려 형 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골목골목 지나갈 때 아이오닉이다 이런 거를 제가 육성으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 아이포다. 이거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아직. 한편은 좀 아쉬울 것 같긴 한데요. 누가 좀 아이포다 하면 좋을 텐데.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 보겠죠. 네네. 꼭 알아야 될 점.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우선 계약은 고민이 있으시면 지금 먼저 계약을 넣으셔야 돼요. 빨리 계약 먼저 해라. 언제? 지금 또 이 차 한 몇 달 걸리지 않나요? 1년 지금 더 걸리지 않나요? 지금 사전 계약 물량도 이미 안 빠진 상황이라서 일반 계약자분들이 받으려면 솔직히 가늠이 안 되는 수준이어서 그냥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일단 계약부터 넣으라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아이오닉이랑 EV6랑 다 계약 넣으시고 먼저 나오는 놈 사겠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는 차들 보면은 바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분 같은 경우들도 이제 다른 차를 계약을 넣어놓고 안 나오니까 다른 차를 먼저 운행하시면서 나오자마자 파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나 가까운 지인분이 나도 이 차를 산다라고 한다면 등급 추천이죠. 근데 차주님은 그냥 40M 스포츠로 사라. 네, 그래도 그렇죠? 크게.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작부 도입부에 다 말씀해 주셨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는 하지만 40을 추천을 할 것 같다. 자, 이런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집밥이 없다라고 한다면 추천 그래도 차주님은 하시죠? 네, 저는 추천할 것 같아요. 실제로 부산 같은 데 내려갔을 때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내려가면서 휴게소에서 한 번씩 충전을 하니까 특별하게 불편한 건 없더라고요. 휴게소마다 충전소도 잘 되어 있죠? 네, 잘 되어 있고.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뭘까요? 경쟁차죠? 아니면 뭐죠? i4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거. 두 개가 될 것 같은데. 두 개. 하나는 전기차라는 거. 그러니까 전기차라서 불편한 것들. 그런 부분일 것 같고. 하나는 이게 BMW가 맞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인딩을 타거나 서킷 주행이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잠깐만요. 두 번째 와인딩을 타는 서킷 주행은 제가 아직 대답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차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솔직히 북악 스카이웨이를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경량차나 이제 좀 빠릿빠릿한 차, 작은 차들이 좀 자주 가고 좋아하는 길이잖아요. 아무래도 차도 많이 커졌고 무게도 많이 커져다 보니까 중고속의 코너에는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짧고 이런 테크니컬 코너에서는 좀 많이 단점이나 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차의 지금 타이어도 에버3 타이어인데 그 전까지는 솔직히 제가 서역보지만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아쉬움이 더 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얘도 타이어를 바꾸면 많이 좋아지진 않을까. 무게보다는 확실히 날렵하고 좋아요. 그렇다면은 너 그런 경우냐? 나 이 차 추천 못 할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좀 있나요? 지금 저는 솔직히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5 시리즈 타는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6,500을 주고 540i를 사는 기분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오히려 만족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거의 없다라 보면 되겠네요.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지금 계약하셔라. 점수를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지금은 5점 만점. 만약에 현재 기준에도 다시 산다면 이 차 과연 다시 살 것 같으세요? 네. 또 똑같은 차 또 살 것 같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있나요? 지금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재밌었어요.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네.